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만석 대행의 퇴임 이후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 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자, 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입니다. 이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유례가 없는 조치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게 이제 사실상 강등 징계죠.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검사와 그 대검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등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보직을 그렇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의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보직을 평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을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모욕적인 거죠. 그리고 예컨대 직위 해제 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징계 절차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직위 해제를 함부로 못 할 거예요. 차라리 용감하게 직위 해제를 하면 괜찮겠어요. 그건 뭐 잘못이 있다고 정부도 인정하는 거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까 봐 그건 못 하고 보직만 평검사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이거는 징계를 할 그 사안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굉장히 비겁한 인사권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 회사로 치면 뭐 회사의 고위직,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평사원으로 이렇게 강등시킨다는 건데 뭐 이런 조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그냥 검찰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검사들도 다 뭐 특수한 직이라기보다는 다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인데 집단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지적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두고 어떻게 이걸 집단 항명으로 볼 수 있느냐.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우리가 워딩을 봤습니다만 예. 명령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기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 때 그 당시 경찰 조직에 대해서 그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고 했더니 총경들의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당시 국민의힘이 이거는 항명이다, 집단 항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워딩을 썼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때 무슨 그 당시 총경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게 아닌데 그런 집단 행동을 보이는 것, 공무원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 아니냐라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왜 자꾸 잘못된 뭐 그걸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지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저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지만 매듭은 지어지지 않았고요.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 또 똑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때하고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정영학 씨가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녹취록이 작성이 돼서 재판에 쓰였잖아요. 수사 재판에 쓰였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녹취록을 딴 녹음 파일을 딴 녹취록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든가요. 예. 그다음에 그 부분 관련돼서 법원의 판결문에 설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1차 수사, 2차 수사 나눠서 거기에 있는 단어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희가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증거로 쓰려고 그러면 재판에서 시연을 합니다.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틀었을 때 분명히 거기 관련된 논박이 있었을 테고 관련돼서 재판부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없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1심 판결문에 보면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 변경에 대해서 입장 변경에 대해서 질타합니다. 예. 재판부가 오히려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도의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영학 녹취록에 뭐 저장 여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짚어주셨는데 뭐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이렇게 바꿔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이미 한 번 다 저희 지적이 언론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좀 다시 꺼낸 이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했던 발언과 전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상 검찰이 너무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갔다. 남욱 변호사의 답변, 그러니까 그 얘기 요지가 그거였거든요. 검찰이 나를 이런 쪽으로 회유했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이라고 해서 뭔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윗사람들이 뭔가 했다는 것 아니냐. 사실 이건 그나마 발음이라도 비슷한데요. 뭐 재창희 형이라는 단어를 실장님이라고 바꾼 거는 이거는 발음조차 비슷하지 않은데 왜 실장님이라고 바꿨을까? 정진상 실장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뭐 다만 당시 대장동 수사팀 측에서는 이게 뭐 속기사들에게 뭐 받았던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것을 왜 정영학 회계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정영학 회계사는 본인이 발언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봤을 겁니다. 저는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마 남욱 변호사하고 같이 검찰 2차 수사팀으로 바뀐 이후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아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할 테니 뭐 플리바겐이 이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 남욱 변호사가 입장이 바뀐 것처럼 예. 정영학 회계사가 입장이 바뀌면서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저는 적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야는 배임죄 폐지 문제를 놓고도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해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와 반대하다니 국민의힘은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의 4천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이다. 다만 또 이 대체 입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럴 거 없이 더 쉬운 길이 있다. 그냥 개정만 조금 하면 되는 건데 왜 어렵게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사실 백승아 대변인도 저렇게 국민께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개편이라는 단어 씁니다. 자, 개편만 그럼 개정만 하시죠. 그럼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배임죄 현재 형법상 배임죄 내지 상법상 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를 개정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만든다는 것은 네. 폐지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편이 목적이 아니고 방점은 폐지에 있다. 그렇죠. 폐지하게 되면 그 관할 그 해당 법령에 적용했던 분은 면소 판결을 받거든요. 아, 폐지 안 하고 개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정한다고 앞으로 국민께 대국민 약속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국민의힘도 논의할 자세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폐지했다가 대체 입법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개편이라고 또 뭔가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개정하세요. 그렇게 만약에 재계의 어떤 위축이 우려되면 개정하시면 될 일을 자꾸 폐지 후에 법을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폐지해서 득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람들이 득을 보겠죠.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있는 법안 폐지하고 또 대체 입법하지 말고 조금만 개정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심입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저희 당이 뭔가 법을 추진하려고 하면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은 위인 살법이다 이런 비판들 많이 했잖아요. 네. 이건 위인 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장동 이슈를 빼고 보게 된다면은 이것은 오랜 시간 보수 정당에서 주장을 해왔던 왜냐하면 기업 측에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 자기들이 주장해왔던 것을 대장동이라는 사건 하나 때문에 반대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전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재개정 개정의 방법도 있고 폐지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 늘 줄곧 주장을 해왔던 것은 폐지 쪽이었고요. 이번 주말에 어제 그 기업 총수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규제 완화 등등의 다양한 대책들도 주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채찍만 줬기 때문에 당근도 주면서 기업들의 이런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거를 위한 좀 당근책들을 좀 제시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임죄 폐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것을 막 한 명을 위한 반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좀 들여다보고 끝까지 그러면 개정이라고 주장하고 뭐 아니면 이거를 넣자 이런 식으로 바꾸자 폐지한 다음에 대체법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지난 10수년 동안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주장해왔던 것과 일맥상통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근데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주장을 해온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건 상법상 배임죄를 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형법상 배임죄는 맡은 바 임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배임죄 어렵지만 어쨌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건 존치해야 되는 거고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대체 입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존치의 필요성 있는 것을 폐지했다가 왜 다른 법을 만드냐 이 말이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그 주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이 0원이 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한 재산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청담동의 수백억 원대 건물에 대해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검찰이 해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이상 재산을 묶어둘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남욱 변호사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514억 정도가 묶여 있다고 합니다. 예. 514억이 묶여 있는데 추징 그 명령은 하나도 돼 있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돼 있는 상태라 네. 남욱 변호사의 저런 주장이 법리상은 일단 타당은 해 보여져요. 법을 잘 알고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 정서에는 전혀 반하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 추징과 관련된 재판은 사실상 확정돼 있지만 실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 법무부와 검찰이 고민이 많게끔 한 부분, 이거 누가 했는지는 그분들도 아마 상당히 오금이 저릴 겁니다. 이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럴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항소 안 함으로써 저런 사태를 초래했죠. 글쎄요. 저는 뭐 국민적 정서가 어떤지를 다 떠나서 시간 지나면 잊혀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 부분은 정말 정책 결정하신 분들,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 거기에 관여한 분들 반성을 떠나서 이 부분은 글쎄요.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민사로 추징금 다 추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되면 남욱 변호사로부터 추징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정성호 장관처럼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추징 보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징 보전 해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징 보전되어 있는 것은 이 형사 재판 속에서 지금 추징 보전이 된 건데 저는 이 성남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민사로서 가압류를 선언 공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차원에서도 이거는 보전해야 된다. 아마 민사로 받아내기 어렵다라는 주장들도 합니다만 예. 어렵다는 판단일 뿐이지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리 뭐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민사로 그럼 그거를 추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를 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인정해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민주당도 이 대장동 일당에게 추징 보전 해제해 주자. 이들 추징금 안 해도 되니 뭐 이런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 가져가도록 하자 이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갖고 있는 수단을 온갖 동원해서 이들의 이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희도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쨌든 이런 그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예.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민사로 저걸 만약에 가압류하게 되면요. 되게 어려운 절차가 버티고 있는 것이 저게 남욱 변호사 개인의 소유 재산이 아니거든요. 남욱 변호사 대표로 있거나 주주인은 법인이 소유한 재산일 경우가 많아서 저게 가압류나 민사 절차에서 저걸 뺏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다른 민사적 법리가 동원돼야 되고 추징은 다르거든요. 추징은 돈이 흘러 들어가면 바로 묶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 형사 절차, 민사 절차 그렇게 다름을 법무장관이 몰랐을 거예요, 법조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감히 행위했다는 그 동기가 뭔지 저는 한 배짱 한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일단 남욱 변호사의 저런 추징 보전 해제 요청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번 결정을 통해서 저희는 검찰의 내부 행위 이런 고만석 전 대행의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를 뭐 옹호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1심에서 추징을 1,100억 원 정도로 받아낸 건 결국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대장동 일당들의 이걸 보존해주려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범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1차적인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그 잘못된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전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성남 시민께 되돌려줘야 되는 입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 다만 이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대상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담당할
그 상임위 문제도 네. 문제 삼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법사위는 사실 절대적으로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또는 무소속 의원도 사실 이제 진보 계열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조사계약서 채택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는 저렇게 난항이 될 거고 저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사의 단서가 나왔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다 항소 포기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 부분은 법무장관이 오히려 상설특검을 발동시키는 게 맞다. 또는 국회가 상설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법무장관에게 촉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국정조사로 마무리한다? 오히려 그것은 국회, 법무부 장관 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국정조사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조사로 충분히 규명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진할 때 여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특검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뭐 아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예. 지금 뭐 추진 방식,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위를 꾸리는 경우는 해당 상임위, 소관 상임위가 좀 불분명할 경우 아니면 여러 상임위가 중복될 경우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거고요. 이번 건은 너무 명확합니다. 법사위가 담당이라는 건 맞습니다. 지금 뭐 여야의 구성을 말씀하시는데 조국혁신당은 지금 자꾸 사실상 여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3당으로서 명확한 군소정당으로서 야당이에요? 야당의 위치가 있고요. 특별위를 꾸린다 하더라도 아마 전 구성이 비슷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조국혁신당 자리 줄 수밖에 없고요. 군소정당도 아마 한석 정도 배정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성이 바뀌지 않는데 이 법사위에서 특별위로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저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래도 여당이 갖고 있으면 야당에서 이걸 받아주고 이거라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구성하자고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동수 구성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당, 야당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의 여당 측과 사실상의 야당 측을 동수 구성해야 된다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저 항소 포기 이후에 민주당의 이 내건 포지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식의 논리를 항소 포기한 정당성을 계속 옹호하는 식의 민주당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옹호하는 입장의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에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도 그걸 인정을 하고 수적 동의에 대해서는 동수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히 전제로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이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도출한 최선을 다한 결과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입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MOU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비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MOU라서 그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조약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국내법적 효력이 부여되느냐의 문제의 구속력이에요. 근데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비준동의라고 하지만 사실 비준동의는 아니죠. 예. 국회 동의입니다. 대통령이 비준하거나 이런 어떤 뭐 국제법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동의예요. 근데 국회 동의가 왜 필요하냐면 헌법에서 국민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 조약이라는 것은 명칭에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어그리먼트 이런 게 있으면 이건 당연히 국회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통제의 한 방법으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피합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보면 예.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국민이 알 수 있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요. 특별법이라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지출과 관련돼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다른 차원의 다른 평면의 문제라서 아니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따져볼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들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렇게 조약이라고 들어간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협상 초기에는 사실 정부가 이 통상 조약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조약으로 결과가 맺어졌다면 당연히 비준을 뱉는 게 맞겠죠. 근데 결국 결과가 조약이 아니라 MOU였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환율을 변수로 이야기하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저희는 트럼프라는 변수, 미국이라는 변수.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우리가 비준돈 절차를 거쳤는데 갑자기 뒤집어진다. 그러면 참 상황이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리고 이번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국 간 이걸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는 비준 동의가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국회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강제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통령이 비준을 하고 그 비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가 동의를 하면 그런 강제력이 생겨요. 국내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국회 동의만 있게 되면 그건 비준에 따른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의 비준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성이 생깁니까? 예.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 절차만 거쳐서 어떻게 보면 국내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뿐이지 이게 법적 효력과는 상관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계와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6만 명씩 국내에서 고용을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짓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향후 5년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해서 자동차 차량 수출을 2030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공백, 기업이 나서서 좀 메꿔달라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대미 투자도 기업들이 정말 노력을 해줘서 잘 된 건데 예. 국내 투자도 이렇게 막 압박하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세금 깎아주는 건 안 하겠다. 법인세 인하는 안 하겠다고 또 공언을 했습니다. 대신에 규제 완화, 각종 이런 규제를 완화하고 아니면 철폐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줄 생각이 있으니까 예. 신속하게 보고를 해라. 그럼 내가 그걸 검토하고 충분히 들어줄 테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